다시 이게 시험 범위가 적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가 속도 내용 문제들은 적분을 배운 다음에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물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단원 자체가 도함수에서 나오는 속도가 속도라서 반쪽짜리 내용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고 나중에 적분했을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적으로만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죠. 속도. 그러니까 위치 먼저 쓸게. 위치. 근데 위치를 이제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변수 t는 양수인 걸 기준하는 거야. t가 만약에 0이면 아무것도 아직 운동을 하지 않는 거고 시간 t가 변함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그 조건을 식으로 나타내는 게 ft예요. ft, 여기 t에 관한 식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t세제곱 플러스 3t다 라고 하면은 t 값이 1이면 1 대입해서 위치가 얼마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를 마이너스일까? 이렇게 그리면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왜 오른쪽만 그린 이유가 뭐지? 변수 t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t가 음수가 되면 과거로 가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고. 괜찮아? 그래서 t가 양수일 때를 전제 조건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 값이 얼마니? 여기 3제곱인데 이거 얼마야? 루트 3인가요? 맞죠? 그럼 이런 거야. t가 만약에 루트 3이 돼버리면 위치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고 t가 만약에 1이었어. 그럼 여기 값이 될 거거든요. 음수죠. t에 대해 1제곱은 얼마 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뭔 뜻이야? 시작하고 1초가 딱 지났는데 위치가 시작했던 전보다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매칭해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은 수직선 상에서만 움직이는 거야. 점피가 출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위를 움직이는 건데 그 움직임이 앞으로 가고 있는 건지 뒤로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시간이 몇 초 정도 됐을 때 얘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을 건지를 이 그래프를 보고 너희들이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말 이해 가요? 그런데 여기 y축에 나와 있는 이 값이 ft일 수도 있고 나중에 적분을 할 때는 여기가 ft가 아니라 미분한 f't가 될 수도 있어. 다시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뭔가 다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근데 그 그래프가 ft일 수도 있고 f't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평면으로 나와 있는 이 ft 또는 f't의 값을 보고 이 수직선에서 점 P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너희들이 느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이 내용의 메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겠어요? 이해가? 괜찮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최초에 얘가 위치가 정해져 있을 건데 대부분의 위치는 얼마로 정해져 있냐면 웬만하면 0에서 출발하는 거야. 원점에서 출발하겠다는 얘기야. 얘가 시간이 1초가 될 때까지 위치가 변하고 있어요. 위치가 어떻게 변했어요? 처음에 원래 0이었다가 얼마까지? 마이너스 2까지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부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해 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준비, 출발! 뒤로 가요?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가요? 출발하면서 이 함수가 내려가잖아. 이 함수의 y좌표가 위치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얘는 뒤로 가요. 처음부터 시작 뒤로 가기 시작하는 거라. 뒤로 가다가 어디까지 가? 마이너스 2까지 갔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 갔으면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뭐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위치가 0을 지나 양수로 이렇게 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어떻게 내가 계속 앞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뭐냐면 준비 출발 뒤로 갔다가 멈추고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피의 위치는 처음에 원점을 출발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괜찮겠어? 요걸 너희들이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f't를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거의 위치를 해석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최종적인 그 목적은 뭐냐면 요 그래프를 보시고 점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해석하는 거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치는 수직선상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로 수직선만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X축이라고 하잖아. X축 위를 움직이는 거라서, XT라고 해. 변수가 T인 이유는 시간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를 이제 뭐 하자는 얘기야? 미분하자는 얘기야. 위치를 미분했어. 그 말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 위치 변화율이라고 하잖아. 순간 변화율이 우리가 미분값이었죠. 그죠? 위치를 미분한 걸 우리가 위치 변화율이라고 해. 그럼 이걸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t를 미분한 건데 누구에 관한 미분한 거야? t에 관하여 미분한 거니까 얘를 어떻게 쓰면 되겠어? x 프라임 t라고 적어도 좋고요. 또는 이제 x를 누구에 관한 미분한 거야? t에 관하여 미분한 거니까 dt분의 dx 올려서 dt분의 dx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위치 변화율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게 얘가? 다른 말로 하면? 그렇지. 어이 좋아. 속도. 그러니까 위치 변화율이라는 게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앞으로 갈래, 뒤로 갈래를 말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 간다는 얘기는 속도값이 양수란 얘기고 뒤로 간다는 얘기는 속도값이 음수란 얘기인 거야. 근데 만약에 위치 변화율 값이 3일 때와 위치 변화율이 5일 때를 얘기한다면 얘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 값이 한 3 정도 된다는 얘기인 거고 위치 변화율이 5라는 얘기는 앞으로 가려는 값이 5만큼 갑자기 변하려고 하려는 얘기야. 더 세게 변하려고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걸 속도라고 한다고요. 그 순간에서 얘가 얼마만큼 앞으로 가는데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세냐 약하냐 그걸 나타내는 수치가 바로 위치 변화율이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속도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속도를 여기서 어떻게 써? 벨로시티 여기다 써가지고 VT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랑은 같은 수식이에요. 전부 다. 괜찮아? 여기서 한 번 더 있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수식을 쓰면 얘를 미분한 거니까 x 더블 프라임 t라고 쓸 수 있는데 수투에서는 이계덤수 쓰지 않기 때문에 이 표현 잘 쓰지 않고 얘를 미분한 거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뭐라고 써도 돼? v 프라임 t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이해가 갔어? 그럼 얘를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위치 변화율을 미분했어. 그쵸? 얘는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변화한 거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속도 변화율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걸 또 다른 수식으로 어떻게 써? AT. 바로 가속도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로 정리하면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 그러니까 속도가 변해. 속도가 점점 더 증가해. 1에서 속도 위치가 아니야. 속도가 2, 3, 4, 5 이렇게 증가하는데 얼마만큼 더 빠르게 증가하느냐, 얼마만큼 천천히 증가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가속도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갔어?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면 페달을 밟아 우 올라가는데 똑같은 높이로 1초 지날 때마다 10, 20, 30, 40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엑스트를 세게 밟으면 10, 그 다음에 1초가 지났을 때 40, 더 1초 지났을 때 100 갑자기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값이 가속도예요. 근데 이건 물리적인 예형인 건데 수학적에서는 가속도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만 보면 되냐면 속도를 미분한 값이 가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래프는 대부분이 뭐만 나오냐면 아직 미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FT에 대한, XT라고 하자. XT에 대한 값만 나와요. T에서.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변화만 그래프로 보통 나타내지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프 위치가 아까처럼 많이 해보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위치가 어떻게 된 거야? XT 값이 양수인 거잖아. 얘가 만약에 2였어. 얘가 만약에 마3이었어. 여기가 만약에 4였어. 어떻게 됐단 얘기야? 준비 출발하면은 처음에 어떻게 된 거야? 2가 될 때까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뭐라는 얘기야? 이 순간부터는 뒤로 가라는 얘기인 거라고요. 어디까지? 마3까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하라는 얘기야? 다시 앞으로만 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가니?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볼 수가 있냐면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t가 4일 때라고 한번 해볼게. t가 4가 되는 순간에 위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얼마야? 위치가 얼마야? 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데 4초가 되는 순간에 원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때는 위치가 0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뭘 물어볼 수가 있어? 이곳에서의 속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걸 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속도의 의미가 뭐라고? 위치 변화율이라고. 누굴 미분하라는 얘기야? xt, 얘를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얘를 미분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속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만약에 말이 안 되는데 3이라고 한번 해볼게. 3일 때의 속도가 얼마예요? 아니죠. 그럼 위치죠. 0, 0, 0.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라고요. 속도가 0이 된다고요. 3일 때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멈췄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 다음부터 속도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 점점 속도가 커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앞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뭐냐면 속도값인데 속도는 그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속도가 0이 되는 게 두 군데가 있어. 어디야? 요 두 군데만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멈췄다는 얘기잖아. 근데 어떻게 멈추냐면 해봐. 움직임이 이런 거야. 준비 출발 탁 멈췄어. 멈췄는데 다시 방향을 바꿔서 뒤로 갈 수도 있고요. 멈췄는데 불구하고도 다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은 어떻게 된 거냐면 출발 속도가 0 됐어요. 멈췄죠. 근데 위치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출발 멈췄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한 건데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거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위치 그래프에서 속도는 미분계수를 말하는 거잖아. 자, 미분값이 음수라는 얘기는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고 미분값이 양수라는 얘기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요 구간에서는 f't가 어떻다는 얘기야? 양수. 여기서 여기까지는 음수라고요. 그러니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때 뭘 하는 거야? 방향이 바뀌는 거야. 전진에서 후진으로.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야? 후진하다가 전진으로 바뀌는 거죠. 얘는 후진하다가 전진으로 바뀌는 순간이 xt가 3일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느낌이 다예요. 어렵지 않죠? 괜찮니?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출발 멈췄어. 다시 멈췄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거잖아. 이 상황은 후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럼 속도는 0이 될지언정 다 양수란 얘기지.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잖아요. 속도가 0이 되었다가 다시 양수로 바뀌라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미분계수 어때요? 0 돼 보여요? 0처럼 보여?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든단 말이야. 계속 작아지고 있다가 여기서는 아예 0까지 됐어요. 근데 더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적으로 0이 되었지만 계속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양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다시 증가한다는 얘기야. 앞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미분계수, 속도가 0일 때만 구하면 안 되고요. 0이 되는 것 중에서 전진과 후진이 바뀌어야 돼요. F'(x) 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곳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되겠니? 이게 그냥 전체적인 기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할 거는 누구를 미분하면 누가 되는지 이 관계와 이 xt 그래프에서 속도가 의미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미분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지 그것만 알면 된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피가 이거잖아.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야. 근데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xt가 저렇게 나와 있어. 아래 써보면 xt는 변수 t 가로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16t라고 나와 있어. 그럼 너희들이 이걸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xt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아요.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니? 근데 이거 그래프가 되게 쉬워. 몇 참수야? 3참수인데 홀수차밖에 없잖아요. 그럼 오른쪽만 그리면 되는데 얘는 최고창에서 음수니까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그림이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내려왔다가 0부터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 좀 잘못되긴 했다. 됐죠?
그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위치가 앞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뒤로 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가니? 그럼 문제가 뭘 구하래? 출발 후 다시 원점으로 도착했을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요. 출발 후 언제 원점으로 돌아오는지만 구하면 되겠죠. 이 그래프 보시면 원점 출발해서 다시 원점으로 온다는 얘기는 위치가 얼마가 돼야 돼? 위치가 0이 되는 얘기야. 원점으로 오는 거니까. 여기서 위치가 0인 건 출발했을 때랑 여기인 거잖아.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얘가 0이 되는 거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얼마 나와? 4가 나와요. t가 4가 되는 순간 멈춘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가 뭐 구하는 얘기야? t가 4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 구하래. 얘 미분해서 4 집어넣은 게 속도. 한 번 더 미분해서 4 집어넣은 게 가속도.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면 돼요. 가속도와 속도에 대한 개념을 뭐 깊게 뭔가를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녀석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다. 여기까지 안 해도 돼.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고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거 설명했습니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운동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앞과 뒤의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속도가 0일 때의 조건은 이런 거야. 운동이라는 게 수직선상에서 좌우로만 움직이는 운동도 있지만 어떤 운동도 있냐면 Y축 위를 움직이는 운동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시를 표현하는 게 공을 던지는 거. 공을 던지면 위로 갔다가 아래로 떨어지고 요거 왔다 갔다만 하는 거. 이것도 단방향 운동이잖아. 이걸 우리가 수직선 운동이라고 해요. X축이 아닌 Y축 수직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던져볼게. 공을 던졌어. 올라갔어. 중력계에서 멈췄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럼 정점을 찍는 순간 속도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0이 될 때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앞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 방향, 전진하다가 후진으로 바뀌는 순간이 속도가 0일 때라 말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예 운동이 멈췄어. 움직이지 않아. 그럼 그때도 역시나 뭐가 되겠어요? 속도는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어? 자, 2번 볼게요, 문제. 자, 원점을 출발해서 점 P의 시간 T에서의 위치가 이렇대요. 여기 나와 있네. 그리고 점 P가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두고 바꾼다. 일단은 운동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후보가 누구야?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여야 돼? 0. 속도가 0이라고 다 미분계수는 0,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다 운동 방향 바꾸는 건 아니에요. 아까 또 얘기했잖아. 뭐라고? 얘가, 지웠네. 바뀌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럼 이거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건 속도가 0인 걸 먼저 찾아보는 건데 얘가 몇 차 함수야? 그럼 얘 미분하면은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몇 개 있겠어? 많아야 2개인 거잖아. 근데 얘들 이 2개가 만약에 하나는 양수가 나오고 하나는 음수가 나왔어. 그럼 이건 해당 사항이 있는 값이 없는 값이야. 절대로 없는 값이에요. 이해돼요? 속도가 음수인 건 여기서 다 배제해줘야 돼. 그러면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걸 찾았을 때 최대 2개까지 가능하고 운동 방향을 바꾸는 곳이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얘가 둘 다 음수면 불가능한 거잖아. 또는 얘가 0이 됐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 값을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거나 하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최대 개수가 2개라는 얘기인 거야. 속도가 0이 되는 거. 운동 방향을 바꾸는 곳이 최대 2개라는 얘기야. 속도가 0인 건 2개 맞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몇 번 있대? 2번 있대. 그러면 이걸 계산하고 나면 미분했을 때 0 되는 값이 2개가 나오는데 이 2개 모두 다 양수였을 거예요.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t값 나올 거야. 그 t값이 바로 뭐가 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시간이에요. 자, 그때의 위치를 a와 b라고 했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거야. 만약에 미안해, 계산 빨리 하려고. 이 값이 만약에 3이 나왔고 이 값이 만약에 5가 나왔다면 3초에서 5초가 되는 순간의 움직임, 그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방법은요, t에다가 3을 집어넣어. t에다 3을 집어넣으라고. t에다 3을 집어넣어서 x3을 구하는 거예요. 숫자로 얼마 나오겠죠? 그리고 t에다가 얼마 집어넣어? 5를 집어넣어. 숫자가 얼마 나오겠죠? 계산값이. 만약에 이 값이 27이고 얘가 만약에 20이 나왔어. 오케이? 그럼 얘네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x3, 27. 여기가 바로 a점인 거고 x5, 20. 여기가 b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이의 거리 얼마인 거야? 7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 갔어요? 뭐 공식화해서 뭔가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서 그거대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음. 두 점의 속도의 변화 나와 있어요. 점 P와 점 P, 점 두 개가 움직이는데. 두 개가 움직이는데 출발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문제마다 다른 거야. 출발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둘이 수직선에서 막 움직이다 보면 만날 때도 있고 안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얘가 말하는 게 뭔지 보세요. 첫 번째, 점 P하고 점 P가 속도가 같아지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얘네들이 만나야 되는 거야? 안 만나도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만나도 돼.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얘가 일로 가는 속도랑 얘가 일로 가는 속도가 뭐 할 수 있어? 일치할 수 있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같은 t에서의 속도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p에 대한 속도와 점 p에 대한 속도와 점 q에 대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1번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속도가 서로 다른 방향이라는 얘기야. 이게 뭔 말이야? 속도가 서로 다른 방향이라는 거. 방향은 두 개밖에 없어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전진과 후진밖에 없어. 같은 방향에는 둘 다 앞으로 가든지 둘 다 뒤로 가든지 하는 얘기죠. 그럼 속도값이 어때야 돼? 둘의 부호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같이 앞으로, 같이 뒤로 가는 거야. 둘 다 양수, 또는 둘 다 음수라는 얘기죠. 속도의 부호가 같아야 돼. 그래서 그 둘을 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 양수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속도가 서로 반대 방향이래. 한 명은 앞으로, 한 명은 뒤로 간다는 얘기죠. 하나는 속도가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 둘을 곱해서 어떻게 된다?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되겠니? 나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자, 문제 볼게요. 점 P하고 점 Q가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얘는 위치, 얘도 위치야. 두 점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뭐 하라는 얘기야? 속도가 같다는 얘기죠? 뭐 하면 돼? 미분해서 같다라고 t값 구하면 돼요. 무조건이야. t값이 음수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수값 중에서만 답이 나오는 거. 끝. 자, 두 번째. 얘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풀면 돼? 미분한 값이 2차, 2차가 나올 건데, 그럼 2차, 1차가 나올 건데, 그럼 뭐 해줘? 곱한 것이 어떻다? 0보다 크다라는 3차 부등식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의 운동 방향이 반대래요. 그럼 저 속도, 미분한 속도 값을 두 개 곱한 값이 어떻다? 음수다. 라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물체를 위로 던진답니다. 위로 던진대요. 그럼 똑같아요. 속도를 미분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보면 돼요? 아니, 위치를 미분한 값을 속도로 보면 되고, 다시 속도를 또 미분한 걸 가속도라 보면 되는 거고, 아까 내용은 똑같아요. 됐습니까? 대신에 위치가 0이라는 얘기는 위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 딱 다른 게 뭐냐면 수직선에서는 원점을 기준으로 음수인 위치로도 갈 수가 있어. 근데 위아래로 던지는 건 아무리 높게 던져도 땅에 떨어지면 끝이야. 이게 미사일도 아니고 뚫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에 아래로 움직이는 뭔가 물체를 위로 던졌다고 했을 때는 위치의 값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음수가 되기 바로 직전인 0이 되는 순간 운동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요? 만약에 뭐 FT, 이걸 FT가 높이라고 한번 해볼게. 높이인데 이 높이의 식을 썼더니만 이 식의 값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t, 8t 이렇게 나왔다면 해볼게요. 자,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죠. 자, 이거의 세로축은 FT예요.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 출발했더니 위치가 어떻게 돼? 높아지잖아. 그럼 떨어지잖아. 여기가 뭐야? 8초가 되는 순간 다시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땅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바닥에 왔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야 돼? 이 그래프만 따지면 더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운동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출발하고 던졌어. 올라갔다가 정점 찍고 내려왔어. 8초가 되는 순간 땅에 떨어졌어. 그 다음으로는 운동을 해 안 해? 땅에 가로막혀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잖아. 운동이 끝난 거죠. 그럼 여기는 실제로 없는 값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수직선을 움직이는 X축에 대한 위치였다면 음수가 되는 값도 존재할 수 있지만 위아래로 던지는 물체를 던지는 높이와 관련된 운동이라면
땅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위치에서는 음수값을 가질 수가 없다. 요것만 다른 겁니다. 괜찮아요? 4번 봅시다. 처음 속도가 20이었고 똑바로 위로 던졌대요. t초 후의 높이를 h라고 한다고 하고 그 위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 2차식인 거죠. 보통 2차식의 개수는 다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 만들어지거든. 3차도 잘 나오진 않아요. 자, 뭘 구하래?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저거의 식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건데 x에 t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0이고 또 얼마 집어넣어야 돼? 4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나요? t가 4일 다시 0 되는 거 맞죠? 저 그래프 그리면 그럼 정점을 찍는 건 언제야? t가 얼마일 때야? 2초가 지났을 때 가장 높이 있는 위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죠. 올라갈 때 2초 걸렸고 내려올 때 또 2초 걸려서 총 4초가 되는 순간 바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 뭐 구하래? 2초가 됐을 때의 높이를 구하래. 저기 문제 식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t에다가 2 집어넣는 게 답인 거라고. 선생님 이거 안 쓰나요? 힌트야 얘는. 사실 근데 얘가 어디 써있어? 이미 여기 쓰였어. 사실. 그래서 문제의 조건 중에서 속력을 말하거나 뭐 주어진 최초의 조건들이 이미 문제의 관계식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건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해 보고 어려워 보여서 니네 접근을 안 하는 건데 얘가 뭘 의미하는지만 파악을 하면 문제가 너무 간단하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거의 안 나와. 너무 쉬워. 그죠? 다시 정지하는 물체의 속도와 움직임 거리. 아까 설명했어요. 일단은 이거 제동 문제구나. 오케이. 이건 내용이 좀 달라요. 어떤 내용이냐면 뭐 자동차로 할게. 어떤 물체가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가고 있다고. 오고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어.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멈추니? 만약에 이거 뉴턴 아저씨가 칠할 건데 밟아서 바로 멈춰버리면 사람은 튀어나가요. 유리창 뚫고 나가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끌림을 발생을 하겠죠. 미끌림이 있겠죠. 자, 제동을 건수라는 게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얘기야. 브레이크 딱 밟았어요. 끼익 해가지고 멈추는데 멈출 때까지 뭐 해요? 일단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딱 멈췄어. 여기에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은 여기였고 여기서 멈춘 거야. 미끌려서 내려온 흘러간 이 거리가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걸 바로 제동거리라고 해요. 이 용어는 아셔야 돼요. 이걸 제동거리라고 하는 거야.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으로부터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됐니? 자, 이제 요거는 문제로 막 같이 풀게요. 5번.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 자, 보세요. 뭐 40m/s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대요. 그 속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들아, 이 속도가 뭐냐면 얘가 힌트인 거야. 제동을 건 수로부터 t초 후의 속도가 이렇게 됐대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얘가 정상적으로는 40m/s로 가고 있었어. 근데 제동을 딱 멈추는 순간부터 속도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t 값이 1, 2, 3, 4 될수록 얘가 값이 어떻게 돼? 줄겠죠? 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속도가 줄어드니까 멈추려고 하겠죠? 멈춘다는 얘기는 속도가 얼마라는 얘기야? 0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딱 멈추는 순간의 특징이 뭐냐면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속도가 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속도가 변하고 있겠죠? 그 변화되는 속도가 바로 VT인 거고 저기서 나와 있는 40-10T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사이에서의 속도가. 자, 문제가 뭘 구하래? 제동거리 구하라는 얘기예요. 제동거리. 이해가세요? 제동거리 구하래요. 응? 그러면 제동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t가 얼마냐면요. 멈출 때의 t가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어. 밟은 딱 첫 번째 발을 브레이크에 올린 순간의 시간은 얼마인 거야? t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밟아서 딱 멈추게 되는 순간의 t는 얼마예요? 4죠. 4초 후에 멈춘 거니까.
맞아요? 문제 왜 이렇게 나왔지? 적분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0초일 때의 이 위치를 구하시고 4초가 됐을 때의 위치를 구해서 그 위치를 뭐 해줘야 돼? 빼야 되겠죠?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뭐만 나와 있어? VT만 나와 있잖아. VT가 지금 40-10t라고 나와 있었잖아. 우리 뭐 구하고 싶어? 0초일 때의 위치 구하고 싶은 거죠. 그게 누구야? X10, X0. X가 위치인 거니까. 이거 구하고 싶은 거고. 또 뭐 구하고 싶은 거야? 4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거 얼마야? X4. 이거 구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맞아요? 내가 문제를 유사문답을 떼다 붙인 거긴 한데 이게 매칭이 잘못돼서 적분 문제가 지금 붙은 거예요, 사실 이게. 이거 사실 여기서 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가 배운 적은 있으니까 한번 해보게 할게. 한번 물어보자. 그럼 얘가 얼마일까요? VT를 이용해서 우리가 XT를 구해야 되는 거죠. 미분되기 전 상황의 값을 만들면 되겠죠. 얼마예요? 얘 1차 미분하면 마이너스 5t제곱이겠죠. 얘 미분하면 40t가 될 거예요. 원래 적분사수 C가 붙어야 되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C로 쓰면 돼요. 근데 왜 상관이 없어? 0 넣으면 C고요. 4 넣으면 10 플러스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위치의 차가 바로 제동거리니까 요 값에서 얘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 돼요? 다 사라지고 얘만 남겠죠. 얘가 바로 제동거리인 거야.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면 정적분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지만 오늘 그걸 할 거 아니라서 그냥 위치로만 값 두 개 구해서 계산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알겠죠? 일단 요 문제는 그냥 체크만 해놓고 풀 수 있으면 풀고 어려우면 안 풀어도 되겠습니다. 이건 빼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프 보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그래프는 점 P의 위치, 점 Q의 위치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 출발하면 얘는 처음부터 노란색이 더 많이 올라가. 그죠? 그럼 보세요. T가 A일 때까지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직선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출발하는 순간 여기가 만약에 원점이라면 출발하는 순간 A가 더 빠르다는 얘기야. 더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많이 움직였지만 A가 되는 순간 노란색은 멈췄고 미분계수가 0이니까 멈췄고 그 다음부터는 위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뒤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 T가 B일 때 만났다는 얘기야.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노란색은 계속 뒤로 가는 거고 얘는 천천히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 그러다가 다시 노란색은 처음 출발점보다도 더 뒤로 갔다가 어느 순간 T가 D가 됐을 때 살짝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해서 시간이 2가 되는 순간 원점을 지나가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수직선상으로 위치를 너희들이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한번 해보자고 문제. A에서 Q의 속도랑 P의 속도가 어떠냐? 자, A에서의 노란색이 Q거든요. 노란색의 속도는 얼마예요? 미분계수가 0이잖아. 얘는 0인 거야. 근데 여기 흰색, 보라색. 이 보라색이 A에서의 미분계수는 접선의 길이가 양수이긴 하잖아요.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P의 속도가 더 큰 거죠. 그래서 P의 속도가 더 크다. P의 속도보다 크다. 아니면 P의 속도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점 P와 Q는 시각 T가 B일 때 만나냐 물어봤어요. 어떻게 돼요? P와 Q는 B에서 만나 안 만나?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죠. 위치가 같은 곳이죠. B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 얘는 만나는 게 맞는 거죠. 됐어? 그 다음 C일 때는 요 P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고 Q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Q가 더 앞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근데 점 P와 점 Q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데 C일 때의 노란색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고요. C일 때의 보라색의 미분계수를 구해보니 얘도 역시나 음수죠. 같이 뒤로 가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너희들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6번도 마찬가지고 7번도 마찬가지인데 7번에서의 차이점은 뭐냐면 딱 하나. 7번에서는 세로축이 뭐야? x가 아니라 속도예요. 이건 조심해야 돼. 속도예요. 자, 어떻게 한번 해보자. 시간이 출발했어.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가 음수잖아.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뒤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그럼 시간이 흘러서 D가 됐어. 시간이 D초가 됐어. 이 녀석의 물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 그렇죠. 정지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시간이 B였을 때는 뭘 말하는 거니? 얘들아, 0초일 때부터 D초일 때까지는 속도가 다 음수예요. 속도가 음수라는 게 다 뒤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0초일 때부터 D초일 때까지는 계속 뒤로만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B일 때 가장 아래에 있단 말이야, 속도가. 그럼 뭐 한 거야? T가 B일 때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가장 빠르게 뒤로 가고 있었던 거야. B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속도를 올려서 계속 뒤로 가고 있다가 B를 지나면서부터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B부터 D, 시간이 B초부터 D초가 되는 순간은 여전히 뒤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느려지고 있다는 얘기야. 멈춰져. 멈춘 게 언제야? 시간이 D일 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D초부터는 뭐예요?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최대 속도를 낼 때가 F가 되는 거고 다시 속도가 H가 되는 순간 멈추는 거예요. 다시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 전진에서 후진으로 바뀌는 게 바로 H일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바뀌는 순간이 몇 번이야? 한 번, 두 번. 속도가 멈추는 거는 두 번. 근데 이 순간 모두 다 전진에서 후진으로, 후진에서 전진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됩니까? 네.